2020년 11월 2일 중국 충칭의 한 평범한 아파트 15층에서 두 아이가 추락했다는 비명이 울려 퍼집니다.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아이들의 친아버지 장보였습니다. 그는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오열했고 그의 절규는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모두가 한순간의 부주의가 낳은 끔찍하고 비극적인 사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친어머니 천매일이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영상통화로 만났던 아이들, 평소 창가에 가지도 않던 아이들이 어떻게 동시에 떨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의심은 경찰 수사의 도화선이 되었고 마침내 이 비극 뒤에 숨겨진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진실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사랑해야 할 아버지의 손에 의해 저질러진, 그리고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한 한 여자의 악마 같은 속삭임이 빚어낸 완벽하게 계획된 비극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아이를 죽음으로 내몬 두 연인의 17,000개에 달하는 대화 기록을 따라가며 그 끔찍한 진실을 추적합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한 남자의 배신이었습니다. 장보는 아내 천매일인과 결혼해 두 아이를 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 몰래 다른 여자 예청천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결국 2020년 2월 그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2살배기 딸은 엄마가, 1살배기 아들은 6살이 될 때까지 아빠인 장보가 키우기로 합의했죠. 하지만 장보의 새로운 연인 예청천에게 이 아이들은 눈엣 가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장보의 미래에 아이들이라는 존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투정이나 불만처럼 들렸던 그녀의 말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구체적이고 잔혹한 요구로 변해갔습니다. 경찰이 복원한 두 사람의 17,000건이 넘는 위챗 대화 기록. 여기에는 한 인간이 어떻게 다른 인간을 조종하여 자신의 친자식을 해치게 만드는지 그 끔찍한 심리적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2020년 6월 예청천은 노골적으로 압박을 시작합니다. 어쨌든 애가 있으면 난 절대 못 받아들여. 애 있는 건 정말 안 될 일이야. 내가 어떻게든 두 애를 같이 어떻게 할 방법을 생각해야지. 어떻게 둘 다 그렇게 해. 장보가 망설이자 예청천은 더욱 집요하게 파고들며 사고를 위장할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합니다. 딸 데리고 나와서 놀아. 차 태워서 데리고 나가 놀아. 차 보험은 들어놓고 사진 찍는다고 해. 그녀의 치밀함과 잔혹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장보는 아이들이 자신을 따르지 않는다며 주저합니다. 그러자 예청천은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며 이 모든 것이 그의 의지 문제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애 못 데리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안 하고 싶은 거잖아. 압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6월 6일 그녀는 자신의 가족까지 핑계대며 장보를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애 있으면 우리 엄마랑 온 가족이 반대할 거야. 계속 미루지 말고 먼저 애들부터 해결해. 이 대화에서 장보는 처음으로 애들이 없어지면이라는 끔찍한 가정을 입에 올립니다. 그래, 그럼 애들만 해결하면 너 나한테 재혼남이라고 뭐라 하면 안 된다. 애들 없어지면 우리는 공평해지는 거야. 예청천은 이 말을 놓치지 않고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관계를 위한 유일한 길임을 세뇌시킵니다. 그렇지, 그렇게 되면 너한테 아무 말도 할 자격이 없어지지. 당연히 내가 재혼이라는 생각도 안 하게 될 거고. 장보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양심이 고개를 듭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두 명의 목숨인데 그렇게 가치가 없는 건 아니잖아. 하지만 예청천의 대답은 단호하고 잔인했습니다. 걔들은 애초에 존재하지 말았어야 해. 걔들이 있으면 우린 행복할 수 없어. 걔들이 있으면 너랑 절대 같이 못 있어. 결국 장보는 그녀에게 굴복하고 맙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그녀를 위한 일이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알았어. 다 너 때문에 내가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한다는 거는 알아도. 내가 날 사랑하는지 아닌지 증명할 수 있는 기회니까 그렇게 알아. 이후 두 사람은 잠시 헤어졌지만 9월에 장보가 먼저 연락해 관계는 재개됩니다. 그리고 예청천의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시한까지 정해집니다. 10월 안에 일 처리해. 이번 주가 마지막이야. 너무 재촉하지 마. 일단 잘못되기라도 하면 진짜 감당 못해. 그녀는 아이들을 두 개의 짐짝이라 부르며 장보의 죄책감을 무너뜨립니다. 이게 다 내 두 짐짝 문제잖아. 처리하고 나면 정말 괜찮은 거지? 당연히 괜찮지. 장보는 두 아이를 함께 처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내비치지만 예청천은 단호했습니다. 애 두 명을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너무 과한 거 아닐까? 반드시 함께여야 해. 너 아직도 이해 못했어? 그녀는 자신의 목숨까지 걸겠다며 그를 안심시킵니다.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어. 다 마음먹기에 달린 거지. 내 목숨을 걸고 보장하게 할 수 있어. 근데 무조건 반드시 둘 다 함께여야 해. 17,000개의 대화는 이렇게 한 아버지를 자신의 아이들을 직접 해치는 악마로 만들어가는 과정의 생생한 기록이었습니다. 2020년 11월 2일 장보는 전처에게 딸에게 옷을 사주고 싶다는 핑계로 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아들은 이미 그와 함께 살고 있었죠. 그는 예청천과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실행 타이밍을 조율했습니다. 예청천은 그의 어머니가 외출했는지 확인하며 범행을 재촉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30분 장보의 어머니가 외출하고 집에는 장보와 두 아이, 단 셋만 남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예청천이 원했던 완벽한 기회가 온 것입니다. 장보는 거실에서 놀고 있던 두 아이를 안아 옆방 침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창가에서 놀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 아이를 2살배기 딸과 1살배기 아들을 직접 두 다리를 잡고 안아 올려 15층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그의 연기는 너무나도 실감나서 처음에는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워버린 17,000개의 대화가 복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기록들이 자신에게 돌아올 칼날이 되리라는 것을. 사건은 아이 엄마의 끈질긴 의심과 경찰의 첨단 수사 기법 앞에서 서서히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두 사람의 휴대폰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범행을 공모하고 서로를 재촉하며 심지어 범행 후 돈까지 주고받은 악마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체포된 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추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자 그들은 즉각 항소하며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합니다. 장보는 아이들이 스스로 창가에서 놀다 떨어진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청천은 살인 공모는 그저 화가 나서 한 말일 뿐이며 자신은 정신질환이 있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수만 건의 대화 기록이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들의 거짓말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2심 법원은 예청천이 범행을 결정하고 재촉하며 장보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등 더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죄의 무게는 동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두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 도덕, 그리고 인륜의 마지노선을 무너뜨렸으며 범행 동기가 지극히 비열하고 수법이 특별히 잔인하며 그 결과와 죄행이 극히 중대하여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1심과 2심의 사형 선고, 그리고 최고인민법원의 최종 사형, 그들의 추악한 발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월 31일 오전 충칭 영유아 추락사 사건의 두 주범 장보와 예청천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 전 그들은 마지막으로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머릿속에는 과연 무엇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이 사건은 단순한 치정범죄가 아닙니다. 한 인간의 뒤틀린 욕망과 이기심이 어떻게 다른 인간을 조종하고 가장 신성해야 할 부모의 사랑마저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기록입니다. 두 아이의 짧았던 삶은 많은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악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짧은 생을 살다간 아이들의 명복을 빌며 다음 생이라는 게 있다면 다음 생에서는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에게 사랑받으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